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친환경 수자원 절약 시스템,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절약하고 또 이것을 재활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맨날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단 그 기원을 보면은 국제인구행동단체라는 곳에서 1990년 전 세계 국가를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 국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도까지는 이제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2025년까지는 물기근 국가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수도 시스템이 워낙에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구조적인 어떤 상태는 지금 현재 물 부족 국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아니면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물난리가 한 번씩 나면은 이제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물을 받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는 했어요. 지금은 이런 거는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고 아주 산간지방이나 그 다음에 도서지방 이런 곳은 한 번씩 이제 상수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이제 소방차가 보통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물 탱크를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 소방차가 직접 이제 물을 많이 싣고 가서 이렇게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국가별 연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한 1718mm,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45mm,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세계 평균은 이제 880mm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오는 빗물을 다 모았을 때 한 1.2m 정도 이제 물이 수위가 채울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용량이 되고요. 이게 체감상으로는 이 물의 양이 별로 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1m 같으면은 1m의 빗물이 얼마나 이제 엄청난 양이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뭡니까? 보통 일반 주택이 한 30평이란 단위 쓰죠. 집의 면적을 계산할 때. 그렇게 이제 좋은 단위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제곱미터 단위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30평이 대략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0제곱미터. 그러면은 1m에 100제곱미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집 위로 1m만큼 비가 온다 이러면은 100세제곱미터죠. 물이 1세제곱미터당 1톤이니까 이제 100톤의 비가 여러분 집 위로 1년 동안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은 양이죠. 국가별 연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적은 축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이제 좁은 편에 속하죠. 얘는 이제 단위 면적당이니까. 얘는 단위 면적당 퍼 제곱미터. 우리나라 1제곱미터당 오는 강수량은 뭐 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전체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가 적게 오는 축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제 국토가 넓으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겠죠. 많이 모여서 이제 강을 타고 엄청난 물들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물 부족 원인을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9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이 시즌을 장마철이라고 하죠. 장마.
장마철이라고 하고 연평균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이때 내립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에서부터 5월,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뭡니까? 비가 너무 적다는 말이 되고, 그럼 그때는 가뭄이 들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예,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빗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단면도가 있어요. 여기는 서해고 여기는 동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가 이렇게 샥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비가 오면은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저장은 할 수 있지만 이 내리는 빗물이 결국에는 다 흘러서 바다로 흘러내려가 버리거든요. 이 내린 빗물을 우리가 막 다 잡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댐이나 나무, 숲이 물을 머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머금을 수 있는 양은 전체적인 어떤 강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단 말이죠. 결국에는 비가 연중에 골고루 내려야 항상 이제 이 물이 모자라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수량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하고 또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대충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 독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맥이 이렇게 이제 토끼의 척추뼈를 따라 이렇게 이제 산맥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하로의 길이는 길지만 좌우로의 길이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흘러내리고 이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물의 이동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다 흘러내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빗물이 너무 빨리 비가 내리면은 어느 정도 계속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서가 산맥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흘러내려 버려가지고 바다로 빨리 흘러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의 사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1인당 하루 동안 쓰는 물 사용량 보시면은 이제 독일은 하루에 132리터 정도, 덴마크 246리터, 프랑스 281리터, 영국 323리터, 일본 357리터, 이탈리아 383리터, 한국 395리터, 호주는 480리터죠. 그러니까 약 독일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물 많이 쓰냐?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수도 비가 너무 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톤당의 수돗물 값이 276원 정도 돼요. 근데 이탈리아 584원, 미국 664원 등등등등등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1936원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몇 배죠? 거의 한 6배, 7배, 7배 정도 되겠네요. 7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택에 수도 요금이 여러분 주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고지서가 매달 날라오니까 얼마 쓰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기세가 우리나라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수도세에 대한 관심은 적은데 대략 주택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2만원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쓰면은 독일은 한 14만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 2만원 정도 나와요. 그 2만원이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돈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상 느끼는 수도의 요금은 사실 물은 거의 공짜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물을 이제 아껴 쓰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싸니까
그냥 펑펑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저도 뭐 많이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막 학교 들어가는 그때쯤에는 이가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머리에 이가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잘 씻지 못하고 집에 이제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차가운 물로 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씻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없죠. 사실 거의 대부분이 따뜻한 물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씻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도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씻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물을 많이 쓰고, 또 가뜩이나 물값이 싸기 때문에 이제 씻어도 뽀독뽀독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 축에 속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어떻게 절약해서 쓸 것인가. 이제 절수기기. 얘는 뭡니까? 아껴 쓰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수활용, 중수. 얘 뭡니까? 다시 쓰자는 거죠. 아껴 쓰고 다시 쓰자. 이런 개념입니다. 절수기기에는 이제 절수형 수도꼭지, 대변기, 소변기, 샤워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뭡니까? 빗물이죠. 중수 뭡니까? 하수, 상수, 그다음 중간에 중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한 물을 그냥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얘를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자 하는 게 바로 중수입니다. 적당히 필터링을 해서 다시 쓰자. 대신에 이 중수를 샤워하는 물에는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찝찝하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다시 쓰는 물을 정말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정도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건더기만 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악취 제거 조금 하고 해가지고 쓰는 물을 씻는데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수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제 조경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변기 소변기 요런 거 그냥 화장실 물 내리는 용도 이렇게 쓰고, 또 어디 뭐 씻을 때 그 사람 씻는 거 말고 뭐 청소용수 요런데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얘는 그렇게 물이 깨끗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 엄청 깨끗한 물, 하수 다 쓰고 이제 더러운 물, 그 다음에 중간 단계를 중수라고 합니다. 다시 쓰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수자원 절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절수형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아껴 쓰는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절수형 수도꼭지인데요. 그거 가정주택에는 이게 잘 안 쓰는데 어디 가면 많냐면은 요즘에는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목욕탕 가면 이거 많습니다. 목욕탕 가면은 많아요. 왜 목욕탕이 많겠어? 목욕탕에는 사람들이 물을 가뜩이나 펑펑 쓰는데 이게 돈 내고 들어와서 물 쓰는 만큼 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든 간에 목욕 요금은 똑같잖아요. 한 8,000원, 만원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펑펑 쓰는 거죠. 막 틀어놓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제 경영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한번 이제 탁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만 물이 나오다가 자동으로 탁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사장이 아끼는 그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 빨리 끊기죠. 버튼 누르면은 뭐 씻기도 전에 막 물이 막 꺼져. 그럼 막 씻는 동안에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야 되는 어떤 그런 데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5초에서 40초까지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스프링 같은 거를 좀 조절하면은 나오는 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탁 누르면은 얘가 점점 얘가 밀려가면서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가면서 물이 탁 잠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빨리 씻고 살짝만 헹구고 물을 다 썼으면은 그냥 손으로 확 당기면은 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확 물이 잠깁니다. 왜냐면은 절수형 시스템이 만약에 땡기는 게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내가 물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런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내가 이 수도꼭지가 한 40초까지 물이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초 만에 끝났다 그러면은 탁 땡기면은 물이 꺼집니다. 그리고 얘 레버도 원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은 이제 비커인데,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얘는 이만큼 물이 찼고요. 얘는 이만큼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줄기가 훨씬 더 가늘면서, 이제 물줄기가 훨씬 더 가늘면은 유속이 점점 빨라지겠죠. 유속이 빠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압 좋네 이렇게 생각해요. 수압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왠지 깨끗하게 빨리 씻기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조금 나와도, 조금 적게 나와도 사람들이 물이 수압이 좋으니까 물이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씻는 시간이 거의 똑같은데 비해서 물은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유량 절수기인데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스프링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원래 나오는 이제 급수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급수압이 1kg 중 퍼 이제 제곱센티미터일 경우에는 이제 수압이 낮으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길게 유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물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수압이 3kg 퍼 제곱미터일 경우에는 이 수압이 스프링을 이렇게 짜부시키는데 압력이 사용되고 물이 나오는 용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좀 세지더라도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적당하게, 그러니까 정유량, 유량을 고정시킨다는 말이죠. 픽스 시킨다는 말이 되니까 압력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절수용 수도꼭지 및 샤워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이 나오는 구멍을 되게 좁게 함으로써 물을 적게 쓰고 물살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속이 빨라지니까. Q A V에서 A가 작아지면 V가 올라가죠. 얘는 유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를 좁게 하면 유속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적게 나와도 일단은 이제 수압이 세게 느껴지면은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아껴 쓰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수용 수도꼭지 및 샤워기는 아까 목욕탕이겠죠. 탁 누르면은 5초에서 40초 동안만 물이 나오고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얘를 점점 밀어 올라서 원위치로 가면은 꺼지고, 또 내가 물을 다 썼다 이러면 레버를 탁 당기면은 물이 자동으로 탁 꺼지죠. 이런 원리. 샤워기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 가서 여기 탁 누르면은 물이 쫙 나오죠. 그리고 시간 다 되면은 얘가 탁 올라오죠. 예, 그게 자폐식 샤워기. 그 다음에 절수용 분무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좁다. 유로가 좁다. 예. 그 다음에 센서용 수도꼭지입니다. 손을 딱 갖다 대면은 이제 물이 쫙 나오고, 손을 탁 떼면은 이제 물이 탁 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절수가 되냐?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손을 집어넣어갖고 센서가 감지할 때는 실제로 손이 들어갔다가 나가기 직전까지만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센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단은 레버를 당기고 물이 확 나오고 있으면은 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뺐다가 얘를 다시 내리죠. 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실제로 사람이 쓰는 시간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은 손실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센서형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 나오는 양이나 손 씻는 양이나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손실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센서형 그 수도꼭지가 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사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수형 수도꼭지, 얘 아까 말했고, 얘 같은 거는 뭡니까? 보통 화장실 가면은 이제 대변기에 버튼이죠. 예, 소, 예, 대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변 보고 이제 물이 많이 내려갈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소를 누르면 되고요. 물이 이제 대변을 보고 물이 많이 내려간다 이럴 때는 얘를 누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서 누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거저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걸 눌렀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막 누구더라? 그 토크쇼 나와가지고 아빠가 어릴 때 막 물을 아끼라고 해가지고 막 이 대변기에 물을 뭐 5번 누고 나서 이걸 누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옛날에는 뭐 아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생활의 수준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건 센서형, 그 다음에 센서형, 이건 소변기, 센서형, 수도꼭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형 소변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얘 이거 하기 전에 그냥 한번 탁 누르면은 물이 착 나오고 알아서 탁 올라가고 하는 게 있었는데 뭐 그것보다 이제 요 센서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물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청결하지 않으면 또 그걸 일일이 빡빡 닦아야 되니까 그때 소비되는 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누르라 이러면은 이상하게 이걸 또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소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생긴 소변기에서 여기 딱 버튼 누르는 게 있어. 소변 보고 여기 탁 누르면은 이제 물이 확 나오면서 적당한 시간 되면은 물이 탁 끊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 이것마저. 그러면 이제 이게 더러워지면은 이거 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센서 감응형 소변기를 요즘 거의 사용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절수형 수도꼭지 및 샤워기 중에 얘는 싱크대 절수 페달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싱크대에 설거지를 해. 그러면은 뭡니까? 절수 페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이거를 식기를 딱 잡으면서 얘를 탁 누르면 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씻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얘부터 누르고 물이 확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주섬주섬 접시 잡아가지고 씻고 다 끝나고 나면은 얘 내려놓고 물이 또 확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탁 올리죠. 그럼 물이 꺼지잖아. 아까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는 양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식기를 씻는 시간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후에 물을 줄이기 위해서 싱크대 절수 페달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수형 소변기 및 양변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물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물을 안 쓰는 소변기가 있어요. 요새 보면은 이게 많이 있진 않은데 대충 어디 있냐면은 보통 이제 산장에 있는 휴게소 또는 공중 화장실, 특히나 이제 산장에 있는 휴게소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이 귀해요. 물을 어디다 끌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뭐 센서형이고 뭐고 간에 물 자체가 없으니까 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어쨌든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안 쓰면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위생 도기 자체를 이제 코팅을 해서 이 소변 자체가 이제 여기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슉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를 이제
그 절수용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친수 코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수라는 용어가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친수와는 상관되는 개념이 이제 발수가 있습니다. 친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벽체에다가 물을 확 뿌렸을 때 물방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친수라고 합니다.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친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뭇잎 같은 거 물 확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서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발수. 그냥 묻어있지 않고 흡수해 있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걸 이제 발수라고 하죠. 그래서 발수 코팅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요 개념, 요 용어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코팅인지 어쨌든 그냥 코팅은 코팅이야. 발수든 친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변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이제 배수관이 있잖아요. 배수관이 보통 물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랩을 쓰죠. 트랩을 써가지고 요만큼 이제 봉수가 차 있게 됩니다. 봉수가 차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 물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쫙 내리면 뭡니까? 소변이 여기 고여 있겠지. 그럼 이제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소변 냄새가 막 찌릉내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보면은 이제 밀폐액이 수막을 형성시킨 상태로 됩니다. 이 밀폐액 자체가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 유체가 이렇게 겹을 쌓아진 상태고요. 여기다 이제 소변을 착 주게 되면은 얘가 쫑쫑쫑쫑 섞여 있다가 이제 이 액체하고 소변 자체가 서로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소변은 결국에는 밑으로 깔아앉게 될 것이고요. 얘는 이제 위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노출이 안 되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소변은 결국에는 밑으로 깔아앉을 거고요. 이 수막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얘 위로 올라오는 냄새가 없겠죠. 이런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절수형 소변기 및 양변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랩 방식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물 내리면은 물이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슉 내려가고 요만큼은 이제 봉수로 차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물을 이제 많이 써야 돼요. 10에서 15리터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절수형 양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자연 배수 방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를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막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사용 수량이 한 3.5리터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흘러내리잖아요. 얘를 그 우리가 손 씻은 비눗물,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 아니니까, 또 이제 비누가 섞여 있으니까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양변기에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리워터라고 하죠. 다시 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앉아서 누르는지 서서 누르는지 요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물을 좀 절약하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중수 시스템입니다. 중수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수, 보통은 이제 바로 버리죠. 버림. 하수관로에 연결해가지고 바로 버립니다. 근데 버리기 전에 처리 과정을 거쳐서 중수로 다시 쓰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어느 정도의 처리는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얘를 깨끗한 물로 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수기를 거쳐가지고 막 물을 엄청 깨끗하게 다시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 화단에 물 주고 할 정도의 이제 수질이 나올 정도만 이제 처리하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수관로에서 이렇게 키를 따서 이렇게 인렛을 주겠죠. 그러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펌프를 통해 갖고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해 갖고
한번 필터를 한번 거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밀어줍니다. 또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염소죠. 예, 얘는 이제 소독, 염소는 이제 소독 기능이 있죠. 소독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중수 처리조에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은 펌프로 밀어 올려갖고 다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수관로하고는 이제 관로를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설비공사가 조금 복잡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하수를 바로 버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중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업용수, 상수, 지하수 등을 다시 쓰는데 이제 공장에서는 공장수와 보일러용수, 냉각수 등이 나올 거고요. 얘를 이제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중수도 시설로 보내거나 어쨌든 처리를 해서 공정수나 보일러용수, 냉각수 이런 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빌딩에서는 세면용수, 주방용수, 청소, 세탁, 화장실 용수들이 있겠죠. 얘를 우리는 오수라고 하죠. 중수시설을 거쳐가지고 살수용수, 물 뿌리는 거, 조경용수, 청소,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중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은 뭐 잠실 롯데월드, 신라호텔, 기흥 삼성전자, 골프장, 뭐 용인자연농원, 포스코 빌딩 이런 데가 있어요. 요즘에 중수는 많이 사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 사용에도 뭐 누진세 붙이자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이 물에 대한 어떤 이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중수에 우리가 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처리 방법은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수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한다 이러면은 정화시설이 좀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뭐 일반적인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이건 뭐 그때마다 다르니까 넘기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뭐 배출, 유량 조절, 뭐 반응, 뭐 소독 해가지고 중수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포공항에 오수 방류수 재이용 막 여과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멤브레인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고농도, 저농도, 예. 고농도의 그 액체와 이제 저농도의 액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더 많아요? 여기 고농도, 저농도라고 할 때 이제 고농도는 물이 적고 저농도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타면은 라면이 밍숭밍숭 하잖아요. 라면이 싱겁잖아. 물 적게 넣으면은 라면이 짜고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물 분자만 이동할 수 있는 그 막이 있다고 치자고요. 막이 있다고 치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면 그 물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은데 물이 적으니까 물이 이동해가지고 둘의 농도를 서로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삼투압 현상이죠. 삼투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금에 절인다. 이 절이는 게 뭡니까? 소금에다가 소금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거 생선 소금에 절인다. 이러면은 얘는 저농도고 얘는 고농도니까 물이 이동하잖아. 그럼 절이면 어떻게 돼요? 생선이 완전 쪼글쪼글해서 미라처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절인다. 삼투압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을 이동시키는 현상. 그게 우리가 막여과라고 합니다. 막여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는 절대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 이동하지 않아요. 물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농도는 더 짜지고
저농도는 더 밍숭해지겠죠. 그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전기나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물이 이동합니다. 물이 이동하게 되면은 고농도는 점점 더 농도 높아지고 저농도는 점점 더 이제 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깨끗해진다는 말이죠. 깨끗. 네. 그게 바로 우리 막여과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는 뭐 담수 시스템에도 이런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의 어떤 중수 시스템이다. 어쨌든 뭐 모래, 여과, 그러니까 건더기들 대충 큰 것들을 건져내야죠. 그래서 전처리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막여과 시킨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막여과까지 할 정도 되면은 사실 중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코엑스의 중수 처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호텔 중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뭐 어쨌든 중수를 다시 쓰려면 이제 하수에는 이제 우리가 건더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건물 내 이제 중수 시스템 자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요런 부분도 어떤 비용의 일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수 시스템, 세면대 물, 요거 좀 적당히 걸러가지고 적당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주 깨끗하게 말고 적당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일부는 적당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요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 물 내리는데 쓰자, 요런 개념입니다. 간이 중수 시스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뭐 중앙 이제 우체국이죠. 우체국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수 시스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세탁, 샤워용수, 그 다음에 주방용수,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화장실 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번 여과기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저장했다가 너무 많다. 우리가 쓰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일부 내보내야 되겠죠. 차가 넘칠 거니까. 일부 하수로 도로 내보내고 남은 만큼 이제 저장해놨다가 이제 정화시키고 적당히 이제 필터링해서 저장해놨다가 다시 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소방용수, 그 다음에 냉각용수, 우리가 뭐 세면대 화장실 화장실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조경용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 하는 겁니다. 조경용수로는 상당히 괜찮겠죠. 너무 깨끗한 물 쓰기엔 좀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시스템입니다. 우수 시스템인데, 우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빗물이죠, 빗물. 빗물입니다. 이제 빗물을 재활용하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비가 내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따라서 빗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게 되고, 보통 우수바지를 해놓죠. 우수바지를 해놔갖고, 물이 이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 PVC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우수 맨홀로 물이 콸콸콸콸,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학교 건물 이렇게 삥 둘러 한번 봐. 그러면은 우수관로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럼 우수 맨홀로 그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우수관로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수와 하수를 따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우수와 하수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건물에서 내리는 빗물을 우리가 건물을 계속 받아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버리는 물을 이제 다시 쓰자 하는 거죠. 빗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실 뭐 요즘에 뭐 산성비니 어쩌니 하지만 어쨌든 빗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화장실 물로 썼다거나 화장실처럼 뭐 진짜 이
이 인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폐기물들이 섞인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손을 씻는다고 뭐 세제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나마 깨끗한 물이에요. 그나마 우리 하수에 비해서는 엄청 깨끗한 물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빗물 받아서 먹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깨끗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이제 먼지 필터링만 하면은 우리가 이 물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시 쓸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을 받았어. 우수바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이 콸콸콸 내려오면은 얘를 이제 필터링만 하는 겁니다. 스크린은 필터와 거의 비슷한 용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큰 건데기를 이제 거른다는 말이겠죠. 이제 빗물에는 뭡니까?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뭐 먼지나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건데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바로 쓰기는 찝찝하니까 이제 필터나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일반적인 건데기들만 건져가지고 빗물 탱크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쓰는 양보다 빗물이 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오버플로우로 이제 하수로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펌프로 이제 퍼올려갖고 다시 쓰는 겁니다. 이런 거다. 그 빗물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중수처럼 크게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빗물은 그나마 깨끗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이렇게 우수 탱크를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빗물을 받아갖고 여기 이렇게 필터링해서 저장했다가 오버플로 되면은 이제 하수관로 내보내고 쓸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저장했다가 필터링 한번 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물 주고 세차하고 변기 이런 데 사용하고. 자, 뭐 건물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이제 우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침사, 그 다음에 여과, 처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수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파트 사시겠지만 보면은 여러분 베란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세탁기 이렇게 보통 끝에 있잖아. 여기 문이 보통 이런 데 있을 거고 한 이쯤에 위에 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있어요. 위에 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비 오는 날 옆에 가서 살짝 들어보면은 물이 이제 콸콸콸콸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내려오는 빗물을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겠지. 그러면은 창문에 있으면은 빗물이 막 내릴 거야. 그럼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여기 내려오는 빗물을 다 받아가지고 우수관로를 통해 갖고만 내려옵니다. 빗물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관찰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에 저장했다가 이제 뭐 아파트에 요즘에는 뭐 아파트 뭡니까 수영장도 있고 뭐 많잖아.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경도 많이 하고 그런 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 예, 마찬가지로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의 퀄리티의 질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얼마나 복잡한 단계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의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물을 우수를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많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좀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빗물 저금통이라는 거 요즘 이제 지자체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물 저금통을 설치비 한 90%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의 과제는 이 현황 조사, 지자체마다 이제 빗물 저금통
지원 현황조사 한번 간단하게 A4 한 매 정도로 조사하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레포트. 빗물 저금통을 우리나라 뭐 대전, 뭐 창원 이런 데서 해요. 그 뭐 어디에서 몇 %까지 이제 지원하는 어떤 이런 제도가 펼쳐져 있다. 요거 조사하는 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 어린이집에 이렇게 빗물 저장 탱크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게 빗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러면 애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좋은 교육이 되겠죠. 여러분 빗물도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수영중학교에 우수 절유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쓰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시티의 빗물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 내려오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데 다시 쓰는 거죠. 이런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조경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에도 이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하수 및 우수 재활용 시스템, 해외 사례, 뉴욕에 있는 뭐 배터리 파크라는 곳인데 어쨌든 여기에 하수 및 우수를 어떻게 재활용하는가 하는 건데 뭐 진짜 여기는 응용 가능한 수질까지 얘는 거의 뭐 정수죠. 정수.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하수도까지 보내지도 않고 이제 다시 쓰는 어떤 이런 방식이죠. 완전 뭐 우주선 같은 경우는 우주인들 오줌이나 이런 거 다 뭡니까 정화해가지고 마실 물로 재활용하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시 한다. 그 다음에 뭐 하버드 블랙스톤 뭐 이런데 여기는 이제 토양을 통해서 우수 여과시킨 다음에 이제 지하 탱크에 이제 저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우수는 투수 여과 후 유분 처리를 거쳐서 저장합니다. 보통 이제 토양 자체가 이제 필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뭡니까 땅 밑 아주 깊은 곳에 이제 지하수가 흐르죠. 지하수 깨끗하자고 하잖아. 그게 뭡니까 빗물이 비가 막 내려갖고 토양을 거쳐가지고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물이 돼서 우리가 지하수 수맥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가 깨끗하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빗물 저금통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오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어쨌든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한 학기 내도록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돼서 참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